요즘 한 번쯤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미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꼽히는 다른 서구권의 국가들보다도 최소 1.5배 이상 부유하고, 또 구글이나 애플, 엔비디아와 같은 새롭게 성장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발달한 오늘날은 이러한 미국의 이민에 대한 이미지가 어쩌면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일찍이 미국에 이민 와서 그 좋은 시절을 다 보내고도 그냥 나는 한국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미국 이민 온 게 너무너무 후회된다, 또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야 하는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하며 미국살이가 너무나 힘들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인 커뮤니티에서 설문을 돌린 결과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 중 약 60%가 삶이 팍팍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상식선에선 60%가 생활기호를 겪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된 사람이 60%만 될 것만 같은데, 과연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즘 유튜브나 네이버 기사에서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에 넘어오지 말라, 그런 개인적인 후회가 담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이민을 가서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꿀을 빨아야 하는 시기에 되려 다시 미국의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 수치들을 찾아보면 미국에서 눌러 앉은 한국인의 숫자가 경제 위기의 시간들을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생활이 뭐가 이렇게 힘들어? 라는 질문에 무려 60%가 넘은 이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주거비가 비싸도 정말 너무 비싸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면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여러 아시아계들 중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이 유독 낮은 평균 임금을 보이고 있죠. 인도나 필리핀 이민자들보단 한참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인들은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다음으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가 정말 놀라운 이유가 역시 한국인의 종특처럼 어디를 가든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는 대학 졸업률이 베트남 32%, 방글라데시 49%보다 확연히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통계 자료에서 나타나는 가계소득은 이들이 미국에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보여주면서 떡상에 떡상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에서 유독 한국인들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 가장 크게 꼽히는 것은 바로 한국인 이민 1세대들이 대다수가 미국의 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기서 의아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 하면 은퇴하고 연금으로 평생 아주 풍족하게 놀고 먹고 살아도 되는 그 연금 부자의 나라 아니야? 하고 말이죠. 실제로 미국에는 수십만의 연금 백만장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점은 미국에는 크게 세 가지의 연금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상당히 비싼 사회보장연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한 달에 약 180만원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만 커버하고요. 각자가 직장에 다니며 혹은 자영업을 하며 조금씩 주식을 사며 모아가야 했던 IRA나 401k 계좌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일을 할 때 얼마를 쓰고 또 얼마를 저금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은퇴 후에 받을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특히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우성장을 보여주면서 일을 할 동안에 주식을 한두 푼 모아서 샀던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민 1세대였던 한국인 고령층은 이런 연금 시스템에 부드럽게 녹아들지 못했다는 점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커뮤니티에서도 이민 관련 컨텐츠에 화제가 되었던 댓글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60대 이상 이민자들은 젊을 때 연금 및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사업자를 수시로 바꾸고 ISA나 401k 같은 노후연금을 그 당시에 거의 들지 않아서 지금 받아갈 돈이 없다, 자업자득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좋은 시기에 생활비를 조금만 쪼개서 미국 주식시장과 함께 할 수 있었더라면 진짜 지금 노후 걱정은 정말 하나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에 젊은 시절을 보내셨을 이런 한인 이민자 1세대들에게 무턱대고 아이고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긴 좀 어려운 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와서 연금 시스템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 그렇게 높지 않았을 텐데 지금 당장에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맡겨서 몇십 년 후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시스템 속에 매달 꼬박꼬박 돈을 입금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소름 돋는 점은 이런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인 1세대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의 수치가 다른 OECD 선진국들보다 정말 아득하게 높은 편에 속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수치가 낮고 실제보다 더 과대 계상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을 봐도 정말 힘들게 사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ISA, IRP, 또 연금저축펀드 등의 노후에 필요한 현금 흐름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하고 또 세제 혜택을 활짝 확대해서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스스로가 노인 빈곤율을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목돈을 바로 부을 수 있게
제도를 설계했던 나라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가입자는 꼴랑 0.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무시무시한 숫자가 있죠. 바로 한국의 증시 성장률이 우리가 봤던 연금 부자의 나라 미국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1.9%면 예적금 금리보다도 훨씬 못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정말 똑똑해지셔서 최근엔 이런 연금 계좌에서 코스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S&P 500이나 나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 좀 무서운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국의 각 주정부들에서도 각각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줘야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공적연금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적연금들은 대부분 미국 주식들에 투자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주식에 투자된 금액들이 약 10년 후, 20년 후에 공무원들과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 금액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부족하다는 정부 회계를 고발한 뉴스 기사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부족한 연금 회계 자료들은 미국의 S&P 500이 약 매년 8%씩 성장할 것을 가정하고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8%씩 성장해도 공적연금들이 빵꾸가 날 수 있다는 상황인데 6%, 7% 성장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전기 돌리듯 달러를 자기 스스로 막 찍어낼 수 있는 미국과 미국 연방정부 입장에선 자기네들의 국가의 사회 안정망을 아주 직방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이런 공적연금 이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S&P 500 주가를 최소한 연 8%에서 9% 이상은 부양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면, 우리의 몸은 비록 한국에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각종 연금 계좌를 통해서 미국 S&P 500을 산다면 앞으로도 우상향할 미국의 미래와 함께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무엇보다도 연금이든 저축이든 그 어떤 수단이 되었든 간에 우리 몸은 늙고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꼭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젊은 날에는 꼭 우리 몸이 약해지는 그 시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자산은 꼭 축적해 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다른 경쟁 국가들보다 한참 앞서서 성장하는 그런 국면에 무려 몇십 년을 함께 살았던 한국의 이주민들이 차라리 한국에 살 걸 그랬다, 미국의 삶은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다 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어려움은 국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그것은 개인적인 준비의 문제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살았다면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쉽게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